안녕하세요. 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20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감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민주당이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용인 지역구의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의 증인으로 세워서 괴롭히려 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게 안 된 이후에는 지난 금요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자기 사건 관련한 셀프 질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그 경찰 출신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는 예고된 급변 사태를 앞두고 각종 사법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미국이었다면,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거다, 이런 취지의 장문의 글을 냈더라고요. 미국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요. 미국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조언하면, 만약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제가 기억할 만한 일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묵묵한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죠. 네팔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탈북 경로의 개척이라는 임무를 띠고 활동하시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희생된 것으로만 알려졌고, 국정원은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국정원의 입장은 법에 따른 것이죠. 아마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남편이었을 겁니다. 이 우리 국정원에 이름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름이 남지 않을 2명의 영웅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을 대표해서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의 정상화 시급합니다.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되고 간첩법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이름 없는 영웅들이 더 우리 대한민국과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사회 전반이 재편된 지 오래됐잖아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구글, 애플, 구글과 애플 이 이강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구글과 애플은 단순히 앱을 다운받는 플랫폼 기능 외에 인앱 결제라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 사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들어가 보면 앱 자체는 공짜지만 그 앱 내에서만 결제를 해야 되는 구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그런 회사들은 수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우리 플랫폼과는 좀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하려는 실체적인 이 진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이죠. 이 인앱 결제 방지법을 마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의 강제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깃발을 드니까, 대한민국이 깃발을 드니까 이어서 미국과 EU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과 제재 등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이후에 이 진전이 잘 없었습니다.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인앱 경제 강제해야 하거나 아니면 인앱 경제를 안 할 경우에는 안 하긴 해주지만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경제 결제 강제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아직 제재 조치만 남은 것, 결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계속되는 방통위원장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뒤처져 있고 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 그러니까 인터넷 결제를 통한 인앱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개선이 오히려 우리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가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이 이런 우리의 세계적인 이 선도와 소비자 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의지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그 지역의 일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선거입니다. 명백히 그겁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절실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많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고 우리가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금정에서 했던 이 돌아가신 금정구청장을 모욕하고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금정에 계시는 유족들을 모욕한 내용들, 그리고 게다가 그것은 SNS에 한 번 올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세장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관련자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를 보는, 금정구민들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발적인 거라면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여론이 나빠지니까 윤리에 회부한다, 이런 안 하던 짓을 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보는 어떤 시각으로 민생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쟁의 장으로 선거를 보는 면을 보면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한 달 살이를 하시면서 뭐 민주당 기득권 깨겠다고 민주당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호남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부산 금정에 가서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선거운동을 하신답니다. 같은 날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정치입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정치인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는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선거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책 저자죠.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올해 발간한 Great Powers Index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력, 스트렝스 게이지를 24개국 중에서 6위로 평가했습니다.
좀 국뽕이 차오르죠. 좋은 수치고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런 어떤 분석가들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같은 이 리포트에서 행복지수 해피니스 게이지는 23위로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바로 아래 순위고 주변국인 일본, 중국보다도 순위가 한참 낮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치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의 목적은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 어떤 추상적인 미래를 위한 성장이나 이 강해짐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행복을 덜 느끼시는 것은 여러 겹으로 꼬여버린 격차 때문일 겁니다. 경제, 교육, 의료, 지역, 주거 등 직업 등 사회 전반의 다중격차를 결국 이런 다중격차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격차 해소를 정치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이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2일에 현판 제막도 가졌는데요. 국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어제 제가 SNS 잠깐 썼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임기 관련해서 이상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될 뻔했던 모 의원이니 그게 단순하게 그 사람의 한 명의 어떤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무임기 관련한 입장을 두고 노벨문학상을 갖다 붙이고 훈련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셨습니다. 저는 그 페북글을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4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4번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를 그리고 우리의 대북 훈련 태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나머지는 맥락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훈련으로 지키지 뭘로 지킨다는 말입니까? 대북 뒷거래로 지킨다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강한 훈련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을 진영을 불문하고 바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맹목적인 이 국가관이라든가 맹목적인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면이 있어 온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야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그런 망발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